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열재 및 합치석고 그리고 결로방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단열재, 두 번째로 합치석고, 세 번째로 결로방지제, 그리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단열재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단열재 시공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화스너를 이렇게 박아놨죠. 뭐 작은 판은 4개, 큰 판은 6개까지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화스너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요거는 우레탄 폼 시공한 거고, 요거는 우레탄 폼을 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 붙일 때는 보통 G트 본드로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G트 본드에 화스너까지 이렇게 박아서 하자를 최소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G트 본드예요. 요 G트 본드를 요 이제 단열재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그 다음에 붙입니다. 요거는 화스너로 작업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화스너는 반드시 이렇게 우레탄 폼을 싸서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화스너 총인데 여기 보이시죠? 화스너가 있고, 그리고 화스너 고정용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레탄 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데 요걸 사용해서 화스너를 박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안방 발코니 분합 쪽이에요. 그 스프링클러가 지나가는데 이 스프링클러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단열재를 이렇게 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열재 딴 부분은 반드시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사춤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열 손실이 나게 되고 겨울철에는 결로 하자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로가 나중에 곰팡이가 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는 우레탄 폼을 싸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외부 쪽에서 스프링클러가 넘어온 거예요. 타공짜리 보시면 좀 밀실하게 써야 되는데 밀실하지가 않죠. 요거는 우레탄 폼 싸서 다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홀 쪽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스프링클러 그 배관입니다. 이런 것도 우레탄 폼 싸서 밀실하게 작업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거실 대창 하부 부분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이 지지대는 어쩔 수 없이 단열재를 따야 하기 때문에 지지대 뒤편에는 우레탄 폼을 가득 채워서 열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콘센트 자리예요. 이 전기 폭스는 단열재를 시공할 때 반드시 따야겠죠. 근데 따고 나서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채우고 이 폭스 안쪽에 겨울철 되면 물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결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뒤편에 뭐 10T짜리 단열재나 열반사 단열재 붙이고 나서 전기 폭스를 붙이면 결로 우려가 좀 줄어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천정 결로 방지제 부분에 벽체 단열재를 붙인 사진이에요. 보시면 요 콘크리트 페이스트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요거는 다 떼어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콘크리트 페이스트를 반드시 떼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겨울철에 찬기온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 찬기온이 이쪽 벽체와 천정 결로방 단열재가 만나는 부분에 찬기온이 발생하고, 그리고 결로가 발생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면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체 단열재 시공하기 전에 이 천정 결로 방지제에 콘크리트 페이스트가 묻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벽체 단열재를 붙였는데 이 천정 보시면 이쪽에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채웠죠. 그래서 단열재를 발주할 때 보통 아파트나 2800 정도 돼요. 그러면 슬라브 두께가 210이기 때문에 이 210 빼고 그 다음 10mm 여유를 더 주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발주내야지 단열재 시공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슬라브에서 천정 슬라브까지 높이에 마이너스 10mm 해서 단열재를 발주하셔야 시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안방 발코니 쪽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톱으로 잘랐는데 톱으로 자른 단열재는 10mm 띄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레탄 폼이 밀실하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이 우레탄 폼 건을 보시면 이 사이즈가 10mm예요. 건 총구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우레탄 폼이 밀실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겉에만 우레탄 폼을 쏘게 되겠죠. 그러면 결로 하자로 이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벽체 단열재를 시공한 사진인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라이머를 칠해 놓은 거예요. 군데군데. 그래야지 석고본드랑 석고를 붙였을 때 이 단열재를 꽉 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단열재와 석고본드가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프라이머를 안 칠한 경우도 있어요. 안 칠해도 석고본드를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탈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머를 하고 그 다음 석고본드를 붙여서 작업을 해야지 타자 우려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합지 석고보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 프라이머 칠한 부분에 이렇게 석고본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이 수평대를 가지고 수직과 수평을 잡아서 이렇게 합지 석고를 붙입니다. 이 석고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집본드라고 하죠. 뭐 석고본드를 25kg 짜리 이렇게 포대로 나오는데 요거를 지금 물이랑 같이 섞어요. 그래서 반죽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주방 쪽인데 여기 주방은 석고보드 색깔이 좀 다르죠. 파란색이에요. 그 이유가 주방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방수 석고보드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흰색은 일반 석고보드고 파란색은 방수 석고보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죠. 석고보드가. 요거는 방화 석고보드입니다. 그게 부대 시설 같은 경우에 실과 실을 구분할 때 방화 구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방화 석고보드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창문 하부 쪽에 이렇게 낙하물 방지막 브라켓 자리예요. 요거는 단열재랑 석고보드를 땜빵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단열재 땜빵하기 전에 반드시 우레탄 폼 쏘고 그 창문 밑에 코킹을 쏘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빗물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빗물이 나중에 곰팡이가 됩니다. 그럼 냄새가 나겠죠? 이런 것도 하자 우려이기 때문에 단열재랑 석고보드는 뭐 땜빵하면 금방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창호 밑에 브라켓 자리는 우레탄 폼 쓰고 코킹까지 밀실하게 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요거는 땜빵 해 놓은 거예요. 우레탄 폼에 석고보드를 붙여서 땜빵 해 놓은 건데 아까 보셨듯이 석고본드 같은 경우는 포대로 나와요. 25kg 짜리.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뭐 물이랑 섞어서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레탄 폼을 싸서 석고보드 한 장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단차지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석고보드 한 장을 여기다가 이 라인에 맞춰서 하나를 더 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좀 간소화 시키려고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기 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 작업할 때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체크해냈다가 마감 작업 들어가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결로 방지대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발코니 쪽이에요. 안방 발코니인데 이 안방 발코니 보시면 CRC 복합보드를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쫄대를 놓고 밑에 부분에 20에서 40mm 정도 띄워 놓습니다. 그 이유가 이 타일 방통을 치게 되면 이 타일 방통이 양생되면서 CRC 복합보드를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닥에서 20mm에서 40mm 정도 띄워 놓고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CRC 복합보드를 고정할 때 여기다 G트본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 CRC 복합보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못으로 일단 고정을 해놔요. 그리고 이 못은 나중에 제거하고 퍼티를 해서 마감 짓습니다. 그리고 CRC 복합보드 요 온장과 온장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쫄대를 이용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코너비드도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못을 다 제거하고 퍼티까지 다 하고 초벌 도장까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짓습니다. 이 브라켓 자리는 이렇게 자재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다 고정해 놨다가 이 브라켓 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레탄 폼 싸서 밀실하게 땜빵 후 퍼티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주방 발코니 쪽인데 이 주방 발코니 뒤쪽에 이제 CRC 복합보드를 이렇게 따놓는 경우가 있어요. 요 배관자리가 너무 바짝 붙어서 이런 거는 하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배관을 앞으로 밀어서 CRC 복합보드를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작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배관을 앞으로 뺀 다음에 이 CRC 복합보드를 따서 다시 뒤쪽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결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고 계시는 CRC 복합보드는 이렇게 배관자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이즈 맞게 타공을 해야 되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이렇게 따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레탄 폼 싸서 잘 마감하고 퍼티까지 해서 마감을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커팅 부분일 경우에는 완전히 밀착해서 시공하고 톱으로 자르는 경우에는 단열재 이은 부분 10mm 띄어서 시공해야 됩니다. 붙이는 방법은 G트본드나 화스너를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G트본드와 화스너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붙이기 전에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붙이고 그 다음 석고를 붙입니다.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석고보드, 파란색은 방수 석고보드, 빨강은 방화 석고보드입니다. 그리고 CRC 복합보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32mm짜리예요. 단열재가 30mm고 요 CRC 보드가 한 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배관짜리, 설비 배관짜리 타공할 때 정밀 시공해야 되고 이 설비 배관 주변의 왕이 20m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mm 벗어나면 퍼티를 하거나 땜빵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요 왕 20mm 안쪽으로 타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붙이는 방법은 같아요. G2 본드를 붙이고 못으로 고정했다가 나중에 퍼티해서 마감을 짓습니다. 네, 이상입니다.